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계신 거 스카이드 수학 이정환입니다. 2021학년도 9월 평가원 나영 시험 보느라고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객관식 주요 문항부터 같이 해설 강의 시작해 볼 건데, 자, 여러분들이 해설 강의 들을 때 단순한 문제풀이가 아니라 이 문제에서 배울 점, 그리고 왜 내가 시험장에서 못 풀었는가,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 읽어나가면서 그렇지가 아니라 이런 생각을 내가 시험장에서는 잘 못했구나. 원래 그렇잖아요.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문제를 읽으면서 막 온갖 생각이 다 들잖아. 왜? 그동안 공부한 게 너무 많으니까 막 별 생각이 다 들 거야, 이제. 긴장하니까. 그치? 항상 그때 문제를 끝까지 다 읽고 구하고자 하는 거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추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객관식 15번 문제입니다. 자, 곡선 y 콜 2에 ax 플러스 b 지수함수 나왔어요. 그래놓고 y 콜 x라는 아주 특수한 직선이랑과의 위치관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아, 그러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네? 근데 얘는 지수함수고 얘는 다항함수네? 그럼 두 개는 연립하는 게 아니네? 두 점 A, B에서 x축의 수네발 사다리꼴을 만들어서 그 사다리꼴에서 이 길이가 얼마고? 6 루트 2가 되고, 그리고 그 사각형의 넓이가 31대. 그랬을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a, b가 어디에 있어요? 이 지수함수의 미정계수. 그러면은 이 지수함수니까, 함수니까 내가 이 함수에 이 미정계수를 구하려면 지나는 점을 대입해야 되겠죠. 아, 그러면 이 점의 좌표랑 이 점의 좌표, 모르는 문자 두 개니까 이 좌표를 구하자. 이런 생각이 바로 들었어야 돼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거쳐올 수도 있을 거야. y = x니까 막 긴장하니까 뭔가 역함수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막 생각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텐데, 항상 구하는 게 뭐냐? a, b니까 지나는 점 두 개 대입하면 끝나는 거지 뭐. 그러면 이 두 개의 지나는 점을 구하기 위해서 준 게 이거 두 조건이니까 결국 도형을 해석해야 되는 거구나. 도형을 해석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일단 지수함수도 그렇고 로그함수도 그렇고 상악함수도 그렇고 지수함수랑 어떤 다항함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사실 이런 거잖아. 얘네 둘의 위치관계가 지금 교점이 생긴다 그랬어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돼 있어. 그럼 얘하고 연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문제 사고방식이 이런 거야. 내가 이 다항함수에서 먼저 해석을 하고 결국 구하는 게 지수함수의 미정계수니까,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로 그 교점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이 지수함수 위에 점이다 해가지고 풀어서 대입해서 a, b 값을 구해야겠다. 이 사고로 들어가는 게 맞겠지. 그래서 이 y 콜 x랑 그 다음에 생기는 뭐 사다리꼴에서 등장한 두 개의 조건, 하나는 길이, 넓이, 요걸 해석해야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수함수를 몰라서 못 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은 기간 동안 지수함수 공부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문제를 왜 못 풀었니? 결국 이 도형에 대한 해석이 안 됐다라는 얘기죠. 아니면 여기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거나. 왜? y 콜 x라는 이 특수한 직선, 이걸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얘들아 보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울기가 1인 직선, 꼭 y 콜 x가 아니어도 돼요. 그 다음에 또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시험 문제에 등장했어요. 그때 이렇게 두 점이 있어. 기울기가 1인 직선이야. 임의의 직선이고 꼭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상관없어. 마이너스 1과 1인 직선 위에 있는 두 점 사이에서 이 2차원적 거리, 이 2차원적 거리, 1차원적인 수직선상에 있는 거리가 아닌 거리를 쟀을 때 우리가 만약에 이 길이가 알파야, 이 점의 좌표가 알파고 이 점의 베타야. 그치?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몇 도야? 45도죠. 그럼 보세요.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예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당연히 기울기가 1인 직선 베이스에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으면은 그 두 점 사이의 길이는 당연히 이 1차원적 길이, 다시 말하면 얘네 둘의
이 차이의 길이의 몇 배예요? 루트 2배죠. 따라서 이런 얘기지. 아, 얘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배다? 루트 2배다. 그러면은 요 이만큼의 길이를 준 것은 우회적으로 이 길이랑 이 길이를 준 거잖아요. 뭐 기울기가 많이 있어도 똑같겠죠. 여기가 만약에 A야. 이 길이가 만약에 B야. 그럼 이 길이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B 마이너스 A 얼마다? 루트 2배다. 그러면 이 문제가 너네들이 이 사고방식이 제대로 돼 있다면, 연립하는 게 아니라고 돼 있다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잖아요. 보세요. 이런 거잖아. 첫 번째, 내 눈에 이게 보여야 돼. y 이퀄 x라는 직선 위에 두 점이 있대. 결국은 문제에서 이 두 점에서 교점을 갖는구나. 여기 지수함수 스르륵 지나가는구나. 근데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결국 먼저 난 이거 같아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럼 얘는 지수함수 위의 점이고 얘도 지수함수 위의 점이야. 그랬을 때 여기서 수선의 발을 떨궜고 수선의 발을 떨궜대. 그런데 이 길이가 얼마래? 6루트 2래요. 아니, 맞니? 6루트 2야. 그 루트 2잖아. 따라서 이게 y 이퀄 x, 기울기가 1인 직선 베이스니까 이 길이가 얼마다? 6이다. 이 길이가 얼마다? 6이다. 라고 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사각형을 해석한다는 얘기는 사각형을 푸는 걸 배우진 않아요. 항상 다각형은 삼각형들로 쪼개서 보는 거잖아요. 뭐 그런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 수선의 발을 그어서는 게 맞는 거고요. 자, 그러면요. 6이니까 요만큼의 넓이가 얼마예요? 6. 그러니까 36, 18이죠. 그럼 이 넓이가 얼마니까? 30이니까 나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얼마다? 10이다를 풀어야 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점의 y좌표가 얼마다? 2다. 그럼 x좌표도 얼마예요? 2가 되는 거고 얘는 6만큼 이쪽으로 땡긴 거니까 8,8이다. 됐네. 이게 누가 지나간다고? y 이퀄 2에 ax 플러스 b가 지나간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요. 왜? 연립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능까지 공부해 나갔을 때 이 문제가 지수함수를 몰라서 진짜 못 푸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도형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구나. 그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찾았으니까 얘가 2,1을 뭐한다? 지난다. 8,8을 지난다 해서 뭐하면 돼요? 연립하시면 되죠. 자, 계산을 생략할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빈칸 완성형 문제가 나왔어요. 수학적 귀납법으로 나올 것 같다라고 선생님이 생각했는데, 자, 일단 수열 문제로 나왔죠. 자, 봅시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보니까 또 도형이야. 보세요.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x축 위의 점 Pn. 그리고 나서 Qn이 있다. 선분 OPn과 OQn은 수직이고 다 수직이다. 다 표시돼 있으니까 우리가 굳이 이걸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다 이거에 대한 설명이야. 그때 P1의 좌표가 얼마래요? 1,0이래요. 그럼 P1일 때가 얼마라고? 1,0일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가져올 거는 자, P1이 얼마다? 1,0이다 예요. 자, 봅시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Pn의 좌표를 an,0이라 하자라고 되어 있으면서 뭐 길이들이 나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일단 볼 거는 이런 얘기가 되겠지? 보세요. 16번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도 그냥 이거잖아. 여기에 y 이퀄 루트 3x라는 무리함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Pn이 있는 거야. 문제에서 이랬지. 물론 P1은 나와 있는 거야. 그럼 P1 같은 경우는 일단은 1,0이래. 그래서 지금 뭔가 귀납적으로 정의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거야. 첫 항을 주어지고 그다음 n번째를 바로 가고 있죠. 자, 그래놓고 뭐라고 했냐면은 얘를 Pn이라고 한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린 요 점을 뭐라고 했어요? Qn이라고 한 거지. 자, 그래놓고서 여기에서 원점이랑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Pn 플러스 1을 만드는데 그게 딱 수직이 되도록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자, 이도형이야. 닮은 도형이죠. 그 이 점이 뭐예요? Pn 플러스 1인 거야. 그랬을 때 여기를 뭐라고 했대요? an, 0.
자, 그러면은 이제 자동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요 위의 점이죠. 그럼 얘는 an, 루트 3an이다. 좌표를 표시하는 거지. 그때 문제에서 5pm 플러스 1은 5pm 플러스 1은 자 5pm 더하기 pm 플러스 1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 놓고 무슨 말이 나왔냐면 그럼 얘가 am 플러스 1, 0 아니니 그러면 얘하고 이제 귀납적으로 정의해 주려고 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문제를 막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 an 플러스 1은요. an 플러스 1은 an이라는 이 길이에다가 이만큼을 더하면 된다. 따라서 얘는 pn에 pn 플러스 1이다. 자, 그래 놓고 이제 문제에서 뭐 닮음이래. 뭐 닮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야, 여기에서. 자, 그랬을 때 점 QN의 좌표가 얘라고 또 친절히 다 줬어. 그럼 너보고 이제 뭐 구하라냐면은 이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야. 왜 구하라고 했을까? 라고 하면은 결국 얘가 수열에서 P1이 1이라는 얘기는 결국 얘는 P1은 그럼 A1, 0이 되는 거잖아. 따라서 A1이 얼마다? 1이다라는 뜻이야. 그럼 이렇게 주거나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랬을 때 이만큼이 뭐니? 이 얘기인 거야.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내가 얘를 구하게 되면은 이 AN이라는 수열의 이웃한 두 항 사이의 차이가 얼만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럼 보세요. 얘가 pn 플러스 1이야. 그럼 n에 따라서 이 AN이라는 수열이 뭐냐에 따라서 이 길이가 바뀔 수도 있고 일정할 수도 있겠지. 일정하면 등차 수열인 거고 일정하지 않으면 얘는 n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되겠지. 이 길이를 구해봐야 돼. 근데 문제도 줬어. 위에가 뭐래? 닮음이래. 그래서 막 비례식을 줬는데 사실 그걸 안 읽어도 그냥 우리는 얘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길이를 구하는 건데 지금 내가 아는 길이가 뭐예요? 이 길이죠. 그리고 이 길이죠. 이 길이가 AN이라 그랬고 자, 이 길이가 얼마예요? 루트의 3AN이잖아요. 그럼 얘들아, 요 길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죠? 이 길이의 제곱. 다시 말하면 이 순서대로 뭘 이루지? 등비수열을 이루죠. 이 순서대로 뭘 이룬다? 등비수열을 이루니까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지. 얘가 등비 중앙에 포인트를 맞추면 결국 3AN은 AN 곱하기 요만큼의 길이가 될 거고 그럼 얼마입니까? 3이에요. 따라서 이 수열은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라는 것을 도형하고 결합해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출제한 거죠. 그럼 보세요. 결국 이거잖아. 위에서 설명한 게 닮음이라는 게 이 순서대로 뭐 이룬다고요? 등비수열 이뤄요. 왜요? 자, 닮음이죠.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했었죠. 이렇게.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내가 요 길이를 A, 요 길이를 B, 요 길이를 C라고 하면 자, 결국은 이 동그라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볼게요. 자, 탄젠트 동그라미에 대해서 보면은 A분의 B죠. 그래 놓고서 동그라미 또 있지? 그럼 탄젠트를 보니까 B분의 C야. 따라서 B 제곱은 AC니까 A, B, C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죠. 따라서 물론 이걸 꼭 알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빨리 풀어야 되니까 요거까지 일단 또 역시 도형이야. 앞에 15번이든 16번이든. 그러면 이거의 길이 3이니까 이 차이가 이웃한 두 항 사이의 차이가 항상 뭐하다? 일정하다. 첫 항 나왔다? 자, 무슨 소리입니까? A에는 등차 수열이구나. 따라서 A라는 수열의 일반항을 바로 작성할 수가 있겠지. 자, 공차가 3이니까 3n 이렇게 들어갈 거고 첫 항이 얼마니까? 1이니까 뒤에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문제에서 마지막 답을 구하라는 과정은 나조건에서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라는 얘기 가해서 3이란 얘기고 따라서 그러니까 이 따라서는 뭐야? 야, 등차수열인 거 파악했어? 얘 파악 끝났니? 이렇게 물어본 거고 그래서 그 삼각형의 넓이 A에는 2분의 1 곱하기
내가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였어요? a, n 플러스 1이었죠. 근데 요만큼의 길이 얼마다? 3. 얘가 얼마였다? a, n이었다. 근데 a, n은 얼마였어요? 3n 마이너스 2였죠.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3n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3n 마이너스 2니까. 그래서 얘가 3n 플러스 1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루트 등장했으니까 요만큼이 이제 높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만큼의 좌표가 3n 마이너스 2,0가 되니까 이제 대입하면 되겠지. 그럼 루트에다가 3에다가 3n 마이너스 2를 대입하니까 9n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가족권하고 나족권 다 찾았지. 그래서 뭐만 하면 돼 이제? 대입만 해서 계산만 하시면 되겠지. 그치?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닐 거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5번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도 15번이나 16번 모두 다 뭐다? 도형에 대한 해석이죠. 그치?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17번 문제입니다. 17번 문제 보시면은 자, A가 90도고 AB 길이가 지금 로그 함수로 주어졌죠. AC라는 길이도 로그 함수로 주어졌죠. 그런 삼각형의 넓이가 SX라고 하자. 그치? 얘는 X에 따라서 뭐 할 거니까? 변할 거니까. 그래서 그 넓이가 SX다. 그 SX가 어디에서 최대값을 갖니? 그래서 그 부분하고 최대값 구해서 두 개를 뭐 해봐? 더해봐. 그럼 X는 1하고 16 사이야. 그럼 이 문제도 결국 뭐야? 그냥 길이를 로그 함수로 표현해 준 것 뿐인 거지 결국 또 해석이야. 그럼 봐봐. 넓이니까 뭐 어렵지 않지? 그럼 보세요. 자, 17번이야. 그럼 결국 로그에 대한 뭐가 나올까요? 방정식이 등장하겠지, 그치? 자, 그래서 17번 같은 문제를 자 먼저 도형으로 표시해보면은 A가 90도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 놓고 A, B, C야. 그러면 지금 이 길이가 2 로그 X란 얘기고 자, 그 다음에 AC 요 길이가 로그에 4에다가 X분의 16이야. 그럼 어차피 이거를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거 아니야, 넓이를. 그랬을 때 이거가 지금 수직이니까 얘 곱하기 2분의 1 할 거고 그리고 어차피 로그가 등장했으면 얘들아 밑을 어떻게 해야 돼? 통일시켜야 뭔가 지수, 로그 계산이 가능해지겠지? 지수든 로그든.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진수 자리가 몫으로 되어 있는데 자, 로그의 성질을 사용해서 로그의 뺄셈으로 바꿔야 되겠지. 그리고 밑은 다 2로 바꾸면 되겠죠. 얘는 일단은 얘가 얼마야? 4의 제곱이니까 2지. 그리고 마이너스 로그 4의 x고 얘 2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2분의 1 로그 2의 x다. 그럼 일단은 밑이 맞춰졌으니까 내가 계산하기도 편할 거야. 자, 그랬을 때 sx라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로그 2의 x 곱하기 얘 하시면 되겠죠. 2 마이너스 2분의 1의 로그 2의 x. 그러니까 이 로그 x는 모든 값을 가질 수는 없을 거야. 왜? 길이니까. 그래서 범위를 줬죠. 1부터 16 사이에 있다. 그러면 난 지금부터 이것에 뭘 구하는 거야? 최대 값을 보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뭐 하시면 될까? 치환하시면 되겠지. 따라서 로그 2의 x를 치환합시다. 뭐 라지 x로. 그럼 치환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이 x는 이 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자, 1부터 16까지예요. 따라서 얘는 증가함수죠. 그러니까 1 넣었을 때가 얘가 최소값이 만들어질 거고 따라 1 넣으면 얼마야? 빵. 16 넣으면 얼마야? 4가 되겠지. 0과 4 사이에서 나는 결국은 내가 x, 라지 x로 치환했으니까 요것에 대한 뭘 구해라? 최대값을 구해라. 자, 그러면 라지 x가 되겠지. 자, 그래 놓고 얘는 2 마이너스 2분의 1 x가 된다. 그럼 결국은 내가 라지 x에 대한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에 대한 최대값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어디 생길까요? 열린 구간이니까 대칭축. 극대에서 생기겠죠. 자, 그러면은 미분할 필요 없이 지금 요게 요렇게 생기면서 x의 범위니까 0 하나랑 뭘 같습니까? 4죠. 따라서 대칭축 얼마? 2. 그래서 0과 4 사이니까 요 사이에서 들어오는 거 확인했고 그러면 2만 대입해 주면 되겠다. 자, 그럼 라지 x가 2일 때야
최대값은 그냥 2 대입하면 되겠지. 따라서 S2가 될 거니까 2 곱하기 자 2 들어가면 얼마야? 얘가 1이니까 1이 되겠지. 따라서 최대값은 얼마다? 2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스몰 x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얘가 2일 때 x를 구하는 거지. 그럼 x는 얼마야? 4. 따라서 스몰 x가 4일 때 최대값은 얼마다? 2다. 따라서 두 개를 뭐 해라? 더해라 했으니까 답은 얼마입니까? 6이 되는 거죠. 정답 몇 번? 1번.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못 풀진 않았을 거야. 그냥 넓이 구하는 거니까. 그치? 그냥 로그 함수랑 좀 더 투머치 얘기하면은 2차 함수와의 그냥 합성함수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를 단순히 식으로 주지 않고 한번 뭐로 한 거야? 그치? 도형으로 또 뺀 거야. 그러니까 15번이든 16번이든 17번이든 자꾸 이 출제자가 도형 얘기를 하고 있죠. 도형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 자, 그 다음 보세요. 18번 봅시다. 자,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등식을 만족한다. 얘가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절대 부등식이죠.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함수 y fx의 그래프의 대칭축이 직선 x 1일 때 자, 그럼 fx는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의 대칭축을 줬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놓고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하랬는데 그 a라는 것은 2차 함수의 뭐가 됩니까 지금? 네, 폭이 되죠. 폭을 결정하는 거예요. 최고차항이니까. 그런데 그거의 최대값을 구하는 건데 2차 함수 그래프경이 두 가지인데 이건 a의 부호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럼 a가 지금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될 텐데 객관식이잖아요. 음수가 없죠. 음수가 없어. 따라서 우리는 a가 양수일 때만 쳐다보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석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뭐 문제를 읽었을 때 어떤 생각부터 드냐면은 일단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그럼 당연히 시험장에서 처음에 시작해보는 건 당연히 객관식이니까 a가 양수네. 뭐 양수로 풀어도 전혀 이 문제는 문제가 없겠지. 자, 보시면 일단 fx가 최고차 함계수가 얼마랬어요? a라고 했죠. 자, 그래 놓고서 우리가 이런 얘기가 나와 있거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야 절대값 fx가 아니라 f'x입니다. 그래 놓고 자, 4x 제곱 더하기 5야. 그럼 여기 또 다른 2차 함수랑 결국 얘 절대값 함수죠. 얘 1차 함수니까. 그럼 보세요. fx의 식을 나름 작성할 수 있도록 준 거잖아. 최고차 함계수는 a라고 했고 이 함수의 대칭축이 x 1이라고 했으니까 x-1의 제곱 더하기 여기는 모르는구나. 그럼 모르는 문자가 두 개네. 그럼 마지막 구하는 건 실수 a의 최대값이래. 그럼 이 a가 될 수 있는 가장 맥시멈을 구하라는 얘기구나. 그러면은 그걸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절대 부등식이라는 이 조건을 해석해야 되는구나. 결국은 이 문제를 못 푼 이유는 이 발문을 해석 못한 거지. 자, 그랬을 때 지금 내가 a를 양수로 놓고 풀어도 문제가 없죠. 그럼 보세요. 자, 얘를 미분한 거니까 f'x 구해봅시다. 그럼 f'x는 얘 미분했어요. 2a의 x-1이지. 자, 그래놓고 4x 제곱 플러스 5야. 그럼 여기에서 이 a 값, 자, 이 함수를 먼저 보시면은 얘는 1차 함수지. 그런데 이 a 값이 지금 미지수야. 자, 어떤 직선의 xy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가 나왔을 때 항상 뭐부터 체크해야 돼? 정점부터 체크하셔야 돼. 그럼 얘는 a 값의 관계없이 항상 뭘 지납니까? 1,0을 지나는 거 맞지? 그럼 이런 거잖아. 얘는 지금 보니까 얘를 또 이제 케이스로 나누지 말고 먼저 그래프로 확인해 보는 게 맞지. 자, 그러면은 1이니까 얘는 그러면은 원래 a가 지금 양수니까 이렇게 지나갔던 직선 중에서 얘는 살리고 얘는 대칭시켜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네. 얘는 x 1에 대해서 대칭이네.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이 그래프하고 그럼 얘하고의 위치 관계를 판단하라는 얘기고 얘는 뭐야? 위쪽에 있다야.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 성립했을 때 이 등호는 뭐라고 읽으면 돼? 접할 때까지죠. 여기가 마지노선이지. 얘가 딱 경계야. 경계란 말 쓰는 게 맞겠다. 그래야 위치관계가 더 이상 뒤바뀌지 않으니까. 위치관계가 뒤바뀌면 안 돼. 얘가 항상 위쪽에 있거나 너는 최대치로 접할 때까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 자, 그럼 결국 이 문제에서 4x제곱 플러스 5니까 같이 이제 그래프를 오버랩 시키면은 얘가 5가 될 거고, 이렇게 등장한 얘도 x 이퀄 0이 대칭이죠. 그럼 얘가 y 이퀄 얼마가 되는 거야? 4x제곱 플러스 5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 함수 대칭축이 얼마야? 1이란 말이지. 그래서 1이야.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지나갈 거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나가게 되면은 말이 안 되잖아. 선생님, 근데 어차피 이 함수는 얘가 a가 양수니까 그냥 2a의 x-1로 나오는 거고요. 얘는 대칭시킨 거니까 이 식 자체는 y 이퀄 마이너스 2a의 x-1이잖아요. 그럼 a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라서 얘가 기울기에 관련돼 있으니까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좋다는 얘기니까 얘를 더 키웠어요. 상관없잖아. a에 따라 변하는 거니까. 그럼 얘도 이렇게 되니까 또 안 되잖아. 왜? 지금 얘가 얘인데 얘보다 항상 얘가 위쪽에서 되는데 지금 요 교점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여기까지는 이 직선이 더 위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경계를 얘가 최대로 커지려면 이쪽을 기준으로 잡으면 안 되겠구나. 여기까지구나. 그치? 그래서 대칭이니까 요 선의 대칭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져야겠구나지. 그러면은 요때까지가 뭐한다? a의 최대값이 되겠죠. 왜? 얘보다 더 이렇게 돼도 상관은 없지. 그러면 a는 어떻게 돼? 더 작아지잖아. 기울기가. 따라서 요게 접할 때까지 푸는 거구나. 그러면은 이 직선은 뭐가 되고? 이게 마이너스 2a의 x-1이고 이 함수는 4x제곱 플러스 5니까 두 개가 접한다? 2차 방정식밖에는 안 되네. 그러니까 그냥 뭐 쓰면 될까? 판별식이 0이다. 중근 가져야 한다. 미분이 필요가 없죠.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4x제곱에 자 넘어갈게. 그럼 플러스 2a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2a니까 5-2a가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판별식 쓰면 b-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0이어야 한다. 자 따라서 a제곱에 플러스 248a 마이너스 20은 0이니까 2하고 10하고 들어가고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서 a 값은 2 또는 마10인데 a는 양수니까 a 값이 얼마다? 2다. 이게 최대값이다. 즉 최대가 될 때라는 것은 이 대칭이동시킨 이 직선이 이 곡선과 접할 때까지라는 것을 이 발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야. 당연히 이런 얘기잖아. 모든 실수 x, 네가 x축에 있는 모든 실수를 쳐다봤을 때 이 그래프는 확정이야. 그 얘는 a 값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기 힘들어. 자, 이렇게 대칭이 계속 변하는 거잖아. 이게 어디까지 되니? 맥시멈이 어디까지니? 뭐 이렇게 돼도 돼요. 그치? 이렇게 돼도 돼요. 근데 항상 곡선과 직선은 언제야? 접할 때를 일단은 경계로 먼저 이때 답이 나오는 뜻이 아니라 경계로 먼저 잡아놓고 요때를 확인해 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관찰하는 거지.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석하는 거야. 됐어요? 자, 선생님 칠판 정리하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1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 적혀져 있는 6장 카드에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내서 적혀있는 수를 확인해요. 2장 카드를 첫 번째 꺼냅니다. 그래 놓고 확인한 다음에 다시 넣어요.
그런 행동을 두 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행, 두 번째 시행이 있죠. 첫 번째 시행에서 확인한 두 수 중에서 작은 수, 큰 수를 A1, A2라고 하고 두 번째 시행에서 확인한 두 수 중에서 작은 수를 B1, B2라고 한대요. 그럼 이제 A1과 B1은 같을 수도 있겠죠. 왜 다시 집어넣으니까. 자, 그러면서 두 집합을 정의했고 그 두 집합은 첫 번째 시행에서 꺼낸 두 숫자의 관계에 의해서 그 사이에 있는 x들, 여기도 그 사이에 있는 x들, 이런 얘기였어요. 그랬을 때 그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두 개가 서로수가 아니어야 한다. 두 개에 적어도 뭐가 있어야 한다? 같은 원소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해야 한다라고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일단 숫자 카드가 1, 2, 3, 4, 5, 6 해서 6장 카드가 있는 건데 문제를 이해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첫 번째 시행을 해. 그러면 그때 나올 수 있는 숫자 카드가 두 개인데 그 두 개 중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애 A1, 큰 애를 A2라고 한 다음에 이걸로서 집합을 정의하죠. 자, 그 집합을 A라고 정의했는데 그냥 X를 모아야 돼. 내가 뽑은 이 A1하고 A2에 의해서 항상 요 사이에 있는 X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시행을 진행을 해. 근데 얘는 다시 집어 넣어야 돼. 그럼 똑같이 이제 B1이랑 카드 뽑히고 B2랑 카드 뽑혀. 그들의 대수는 만들어질 거야. 그래 놓고 집합 B가 만들어질 텐데 걔는 모으는 거고 내가 뽑은 B1과 B2 이거 두 개에서 범위를 만들면 그 사이는 X들이야. 자, 그래 놓고 이 두 집합의 관계가 서로수가 아니어야 한다? 그러면 이 말을 해석해보면 결국 이 범위 내에 있는 원소랑 이 범위 내에 있는 범위랑 이거 두 개가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는 뜻은 두 개의 교집합을 확인했을 때 공통인 원소가 하나 있어도 되고 두 개 있어도 되고 무수히 많아도 돼. 그냥 존재만 하면 돼. 이 사이에 그러니까 A랑 B를 쳐다봤을 때 다시 보면 어차피 지금 얘는 1차원, 그러니까 수직선상이니까 벤 다이어그램보다는 이게 좀 더 와닿을 것 같아. 상황을 이해해보니까 1, 2, 3, 4, 5, 6 그러면 이 A1, A2가 예를 들어서 1이랑 2라고 해봐. 상황을 이해해보는 거지. 그럼 이게 집합 A잖아. 그럼 집합 B를 만드는 건 되게 쉽거든. 그냥 1하고 2 나와도 되지. 1하고 3 나와도 되지. 이게 집합 B도 되지. 집합 B는 또 이거도 되지. 너무 많아요, 케이스 자체가. 그리고 서로소가 되게 해라. 그거보다 서로소가 안 되게 해라. 서로소가 안 되게 해라 보단 서로소가 되게 해라. 이게 훨씬 더 분석하기 쉬우니까 이거 해석하는 것보다는 케이스 너무 많아. 부정을 가자. 그래서 결국은 여사건의 확률로 들어가는 게 시작이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여사건으로 우리가 들어가자. 그럼 얘들아 중요한 게 항상 이런 거거든. 여사건 확률 써놓고 시험장에서 긴장하다 보니까 너네들이 이제 1에서 안 빼요. 그러시면 안 되고 항상 써놔. 아니면 틀려. 그리고 너네들은 요것만 구해서 이제 답내자야. 그럼 여기는 내가 전체 경우의 수는 뭐야? 이 A1, A2가 될 수 있는 거. 서로 다른 6개 중에 2개 뽑으면 돼. B1, B2가 될 수 있는 거. 1, 2, 3, 4, 5, 6 중에 서로 다른 걸 2개 뽑으면 돼. 그럼 나머지 여기는 이제 뭐만 분석해주면 될까?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되도록, 다시 말하면 서로수가 되도록 이란 말만 분석해서 경우의 수만 구해주면 되는데 아마 이걸 구하는 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보세요. 그럼 해석을 해봅시다. 뭐 처음부터 들이미는 건 아닌 것 같고 나한테 일단 될 수 있는 것들이 1, 2, 3, 4, 5, 6이야. 적절하게 무조건 수형들 펼친다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그림을 그려보는 게 맞겠지. 왜 그림을 그립니까, 선생님? 이 범위 내에 있는 거니까. 이 범위 내에 있는 거니까. 그럼 A1, A2, B1, B2가 서로소가 되는 거니까 뭐 쉽게 생각해보면은 한 가지 상황을 찍어보자. 상황을 이해해봐야지. 이렇게 시켰어. 그리고 나서 A가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아까보다 얘가 서로소가 아니다 해석하는 것보다 좀 편한 이유는 이미 A1, A2가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졌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B1, B2는 1, 2, 3은 선택하면 안 되거든? 그치? 그러면은 4, 5, 6 중에 그냥 2개만 뽑으면 끝나. 아, 그러네. 4, 5, 6 중에 2개만 뽑으면 끝나네. 잠깐만. 그러면 1, 2, 3 시험장에 내는 행동이지. 자, 지금부터 강의를 끄고 너네들이 생각해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지. 이건 강의를 통해서 너네들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왜? 문제의 상황은 바뀌고 조건은 항상 바뀌어. 그 상황을 이해해본다는 건 혼자 스스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지. 만약에 이해하고 5로 왔어?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뽑히잖아? 말이 안 돼. 그러면 B1, B2는 못 뽑아. 아, 잠깐만. A1, A2가 어떻게 뽑히냐에 따라서 B1, B2가 달라지긴 하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다 케이스분류 해야 되나? 이걸 전부 다 케이스분류를 해야 하나? 라는 생각으로 점점점 줄어들게 돼. 야, 그럼 봐봐. 그럼 되는 경우는 이런 거겠네? 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1, 만약에 4야. 나머지 5를 뽑으면 되거든? 그럼 얘가 절대 안 되는 이유는 나머지 B1, B2를 뽑을 때 6을 뽑아놓고 대신 뽑을 게 없어. 5를 뽑으면 안 돼. 4를 뽑아도 안 돼. 4를 뽑아도 안 돼. 2를 뽑아도 안 돼. 1을 뽑아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무조건 서로 다른 내수는 뽑혀야 돼. 잠깐만. 서로 다른 내수가 뽑힌다? 그러면 여기에서 왜 내수가 뽑혀야 돼?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면 무조건 4개는 뽑혀야 돼. 그럼 봐봐. 여기가 왜 안 되지? 하나, 둘, 셋 뽑혔는데 만약에 4 뽑혔어.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면 똑같이 4개 뽑혔지만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무조건 되는 거 맞지? 잠깐만. 그럼 무조건 일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 중에서 내가 4개를 뽑아. 그러면 그냥 뽑는 거잖아? 뽑았을 때 그게 만약 2, 3, 4, 5라고 해봐봐. 그러면 여기 갖다가 A1, A2를 고르는 방법은 뭐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이렇게도 될 수 있고 뭐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이렇게도 될 수 있고 뭐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조건 앞에부터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항상 뭐가 될까? 서로서가 되겠지? 그냥 무작위로 어쨌든 4개를 뽑아? 그 다음에 앞에부터 이렇게 기차를 만들어주면은 무조건 서로서가 되잖아. 근데 이거를 네가 순서를 고려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요를 설정해주는 순간 겹치는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어차피 조합이라는 수는 배열과는 무관한 거잖아. 뽑는 것만 헤아려주는 기호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게 4개를 뽑아. 예를 들어서 여기도 예를 들어서 여기서 4개를 뽑아 5, 6, 뭐 2, 3 이렇게 뽑았어. 그러면은 무조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면은 한 가지잖아 그냥. 이거밖에 없다. 됐네. 근데 이러한 결론을 도달하는 게 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도 이런 걸 생각하는데 5분이 걸려. 최대 맥시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강의로 여러분들이 정복할 수 있는 부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됐어요? 그럼 조합이라는 거야, 조합.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럴 수 있어. 자, 그럼 얘가 이제 알았어. 그러면은 이제 답을 낼 거야. 그럼 내가 1, 2, 3, 4, 5, 6이야. 자, 여기서 생각. 6시사 뽑았어. 하나, 둘, 셋, 4개라고 해. 이렇게 순서 만들었어. 근데 참 이런 게 무서운 거다. 사람이라는 게
첫 번째 뽑힌 게 A1, A2야. 두 번째 뽑힌 게 B1, B2야. 그러니까 나도 설명할 때 얘들아 이걸 A1, A2라고 해봐. 그럼 이게 B1, B2가 되잖아. 이걸 A1, A2라고 해봐. 그럼 이게 B1, B2가 되면 되잖아. 라고 자꾸 이렇게 사고해버리니까 너희들 그 생각을 따라하다 보면 시험장에서 그랬을 거야. 그래 A1, A2 이렇게 되네. B1, B2 되네. 서로도 된다. 6C 4 라고 쓰면 틀리지. 답안지에 없어. 객관식에 선지가 없다고. 그래서 객관식이면 너네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야. 이게 꼭 A1, A2여야 돼? A1, A2는 뭔데? 첫 번째 시행에서 뽑힌 숫자야. 얘네보다 작아야 돼 항상? 그건 아니지. 첫 번째 뽑힌 게 얘네일 수도 있잖아. 두 번째 뽑힌 게 얘네일 수도 있잖아. 첫 번째 뽑힌 게 얘네일 수도 있고 두 번째 뽑힌 게 얘네일 수도 있잖아. 이런 걸 놓치는 순간 경우의 수랑 확률 문제는 어려워지는 거지. 그래서 항상 경우의 수랑 확률 문제는 무조건 주관식이야. 연습해야 돼. 주관식으로. 곱하기 2를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주관식이었으면 오답률은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 그래서 답을 내주시면 얘가 지금 6C2지. 약분돼. 1 빼기 15분의 2가 되겠지. 따라서 15분의 얼마다? 13이다. 해서 정답은 5번이야. 됐니? 자, 여기까지는 너네들이 나랑 같이 수업해볼 만해. 하지만 왜 서로소가 되는 경우가 이렇게 됩니까를 암기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왜 내가 6C4라는 걸로써 서로소라는 걸 분석했는가?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들이 있는가? 그지? 만약에 이렇게 돼도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아. 그러면 온갖 케이스별을 다 해야겠지. 그럼 케이스 분류는 어떻게 해요? 케이스 분류를 하다 보면 또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만약에 안 되면 자, A1이 이런 경우에 대해서 나머지 이 중에 B1, B2가 2개 뽑으면 되는구나. 그러면 4개 중에 2개 뽑는 거. 따라서 이러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B1, B2가 결정되는 게 4C2. 선생님 언제 다 해요? 뭐 어쩔 수 없잖아.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만들어지면 얘네 둘이 됐으니까 3C2. 이렇게 세는 거 아니겠어? 그러다 보면은 그런 결론이 도달할 수도 있는 거지. 사실 선생님이 맨 처음에 생각했던 것도 나도 이렇게 케이스를 하다가 뭐야? 결국 4개 뽑힌 다음에 앞에 거 뒤에 거 하시면 되는 거잖아. 순서만 바뀌는 것만 고려해주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된 거지. 이렇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근데 강의라는 거는 것은 물론 선생님이 그냥 내가 잘 못하는 걸 수도 있지만 강의라는 것은 나도 풀어보고 나서 정리를 한 후에 그것을 여러분한테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말해줘야 하는 그러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생각한 과정들을 내가 이렇게 모든 걸 얘기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딱 정리된 부분만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해가 가. 근데 그게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그 부분이 허점이야. 강의 허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강의를 끄고 생각해 보라는 거지. 그게 여러분들의 실력을 높여줄 거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20번 문제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두 함수 fx랑 gx예요. 자, fx랑 gx가 다항함수란 말이 등장하지 않고 연속함수다. 그러니까 연속만 보장되어 있는 함수입니다. 자, 그런 상태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등식 성립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가조건을 보시면은 fx라는 함수랑 gx라는 함수를 봤을 때 자, 똑같은 얘기야. 아까 우리 봤던 말문이지. 그 절대값 f'x의 절대값이 4x제곱 플러스 5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그치? 똑같아. 그럼 이런 얘기지. 언제까지?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이 fx랑 gx를 만약에 이 조건을 보지 않고 본다면 fx는 gx보다 접할 때 그리고 아니면 위쪽에만 있어야 한다. 근데 지금 보니까 fx, gx의 위치 관계가 나와 있긴 한데 그 fx랑 gx의 함수가 나온 게 아니라 더한 거 fx랑 gx랑 더한 새로운 함수가 등장했고 시기
곱한 함수가 나와 있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냐면 0부터 2까지 이 fx를 정적분하라는 얘기니까 아, 이 문제는 fx의 식을 구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fx라는 함수랑 gx라는 함수, 식이 더해져서 이렇게 생긴 새로운 함수가 등장한 거야. 그래 놓고 또 fx랑 gx랑 곱해서 이 곱한 함수 식이 나와 있는 거야. 더한 함수 식이 나와 있는 거야. 그때 내가 알고 싶은 건 뭐고? fx. 그것을 추론해 나가는 거지. 이 식을 정리해 가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조건까지를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fx 추론하는 거니까 이건 fx가 gx 뭐 접할 때 그런 게 아니지. 아, 내가 이 두 가지 조건을 해석하면은 fx랑 gx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항상 fx는 gx보다 위쪽에 있게 만들어라. 저 부등식 가조건을 만족시키도록 fx를 결정해달라는 얘기지. 왜? 이거 두 개를 풀면은 결국 이런 거잖아. 그냥 fx도 모르는 문자니까 x, 얘도 모르는 문자 y, 얘는 모르는 문자 x, y. 두 개 더한 거니까 모르는 문자 두 개에 대한 연립방정식이지. 아, 그러니까 연립방정식밖에 안 되니까. 그럼 보세요. 합과 곱에 대한 연립방정식이야. 그럼 이렇게 보는 게 맞겠지. 봐보세요. 얘들아, 그냥 이 문제를 봤을 때 일단 모든 실수 x에 성립해야 돼. 이게 모든 실수 x야. 선생님이 이런 얘기 좀 해볼게요. 자, 가조건을 이제 썼지. 나조건 보자. 그냥 얘를 함수긴 한데 함수를 내가 구해야 되는 거지. 왜? 문제 보니까 이 fx를 구해야 네가 정적분을 할 수 있잖아. 그리고 이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fx가 딱 뭐 된다는 얘기야? 결정된다는 얘기지. 왜? fx가 완벽히 결정이 안 되면 뭐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런 발문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값을 구하려면 분명히 fx 결정시키라는 얘기야. 그러기 위해서 막 가나다가 막 줬는데 저걸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이 함수랑 다시 한번 또 써보면 이거 두 개야. 그 다음에 다조건 보니까 이 함수랑 이 함수랑 한 번은 더해져 있고 한 번은 곱해져 있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이 식이 나와 있지. 얼마라고? x제곱 더하기 3x라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라고 나와 있어?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이런 것도 괜찮아. 그냥 이 gx를 내가 지금 필요가 없잖아. fx만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미지수를 줄여서 연립하시면 되겠지. 미지수를 줄여서 연립하시면 되겠지. fx를 뒤로 넘겨서. 그러면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fx를 집어넣어서 구하면 돼. 근데 뭐 이것도 괜찮지 않아? 어차피 지금 내가 구하는 게 뭐야? 잘 봐야 돼. fx지. 너네들이 이런 걸 풀어봤을 거야. 뭐 a 더하기 b 값이 4다. a, b 값이 3이다. 그럼 물론 얘하고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일단 볼 수도 있지만은 합과 곱이 등장했을 때 이거를 연립한다라는 거는 a와 b를 뭐로 하는? 두 근으로 하는 뭘 작성한다? 2차 방정식을 작성해도 괜찮잖아? 얘는 식이지 그냥. 이렇게 넣어서 풀어도 돼. 자, 그럼 이런 얘기잖아. 그냥 그 2차 방정식을 내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세워볼게. 그럼 뭐가 될까? x제곱 마이너스 띵띵의 x 플러스 띵띵은 제로가 되는 거 맞지? 나 뭐 써주고? 두 개의 합. 두 개의 곱. 따라서 그 x는 1 또는 뭐가 나온다? 3이 나온다. 이렇게 또는이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a 값이 1일 수도 있고 그때 b 값은 얼마여야 돼? 3이어야 하는 거지. 두 개의 근이 a, b니까. 근데 이런 경우만 있나? 아니지. a가 얼마고? 3이고 b가 얼마일 수도 있다? 1일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두 가지 케이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마지막에 네가 fx를 결정해 주려면 이 관계까지를
보셔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그냥 너네 여기서 보는 A, 이게 B, 이게 A, 이게 B라고 인식하면 되잖아. 왜? 내가 구하는 거는 지금 X가 아니야. 함수 fx를 구해야 한다. 즉 구하는 게 fx니까 얘가 미지수고 얘가 미지수고 얘가 미지수고 얘가 미지수인 거야. 그 여기 있는 얘네들은 그냥 여기에 나오는 숫자처럼 취급해서 얘를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자가 되겠지. 따라서 난 지금부터 합과 곱이 보이니까 합과 곱이 보이니까 이렇게 그냥 구해보자. fx랑 gx라는 이 함수를 좀 낯설지? 그냥 이거랑 같이 비교해서 보면 될 것 같아. a, b를 두근으로 하는 뭘 세운다? 2차 방정식을 작성한다. 그러면 그거를 t에 관한 문제로 해보자. t제곱 마이너스 그런 다음에 두근의 합 t 두근의 곱이지. 자, 그럼 얘들아 여기에서 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누군 거야? fx, gx야. 그럼 t는 뭐 또는 t는 뭐 나왔을 때 이 둘 중에 하나가 f,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되는 거야? g.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그럼 여기 두근의 합이 얼마나 했어? 이잖아. 따라서 여기에 써지는 게 x제곱 플러스 3x가 되는 거고 두근의 곱, 그럼 얘가 x제곱 플러스 1에다가 자, 거기 들어가는 게 3x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자, 그랬을 때 이거를 선생님 그럼 어떻게 인수분해해요? 출제자가 괜히 곱하기로 줬겠어? 무조건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면서 수능의 시험장에 들어가면 돼. 왜 마이너스잖아. 플러스잖아. 붙여. 과감하게. 확인.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플러스 1 사라지지. 따라서 끝이야. 얘랑 얘가 t 되면서 어스칼 값 좀 써주는 거야. 그러면 t라고 하는 것은 x제곱 플러스 1이거나 t라고 하는 것은 3x 마이너스 1인 거야. 아, 그러면 선생님 뭐가 fx고 뭐가 gx예요? 뭐가 fx고 뭐가 gx예요? 나도 잘 몰라. 그래서 일단은 얘하고의 위치 관계를 따져야 되는 거지. 이게 가족권을 준 이유라는 거야. 그러면 얘의 위치 관계를 따지기 위해서 내가 연립을 해보자. 왜? 몇 개의 교점을 갖는지 보려고. 그랬더니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제로면서 아 1하고 2에서 교점을 갖네. 그럼 위치 관계가 뒤바뀌잖아. 그러면 y 이퀄 x제곱 플러스 1 이거랑 1과 2에서 그림이 자 조금만 그림을 좀 과장해서 그릴게. 잘 표현이 안 되네. 대칭축이 지금 0이니까 이렇게 좀 과장해서 그립시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가 얼마고? 1이고 여기가 얼마야? 2잖아. 그치? 자, 그래놓고 요 값이 지금 얼마니까? 1이고 요 사이에 x축이 이렇게 들어가줘도 되는 거잖아. 삐뚤은데? 이쁘게 그리고 싶은 마음이야. 됐지? 그럼 여기에서 어차피 너가 보는 건 fx를 구하는 거고 지금 내가 그은 하얀 색깔이나 노란 색깔 둘 중에 하나가 fx고 gx인데 자 또는이야.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선생님, 얘가 전부 다 fx, 얘가 전부 다 gx 이게 아니라 fx는 얘 또는 얘가 된다는 거야. 얘 또는 얘다. 또는이야. 그러면 이게 다 될 필요도 없지. 이거 두 개 둘 중에 하나만 내면 되는 거야. 그거는 뭐에 설정되는 거야? 가주권이지. 그럼 보세요. 내가 구하는 게 이거거든. 0부터 2까지 fx dx야. 그럼 fx부터 먼저 표시해보자. 어차피 0부터 2까지만 이 fx를 구하면 돼. 딱 여기까지지. 자, 그래서 위쪽에 녀석하면 되죠. 위쪽에. 그럼 fx가 더 gx보다 위쪽에 생긴 거니까 여기서부터 0부터 시작해서 2까지를 보니까요. 아, 그러면 여기는 일단은 이 함수가 맞아요. 이게 fx가 지금 보라색으로 그리는 게, 여기서는 위쪽에 선택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됐지. 따라서 지금 이렇게 생긴 이만큼이고 이거를 정적분하라는 얘기니까 얘는 x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결국 이만큼의 뭐가 된다? 넓이가 되겠지. 됐어? 그럼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해요, 선생님? 자, 이렇게 구할게. 일단 0부터 이렇게 구하자. 이렇게 자르면 뭐 구하는 건 여러분들 알아서 구해봐. 이렇게 구해도 돼. 0부터 1까지는 2차 함수를 정적분하고 어차피 넓이는 내가 구했는데 사실 그냥 관찰을 해서 눈에 보이는 걸로 그리면 돼. 알겠지? 선생님이 근데 일단 첫 번째 두 가지를 줄게. 뭐 첫 번째 수는 이렇게 할 수 있겠지. 0부터 1까지 그냥 2차 함수를 정적분해. 얘를. 그치?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뭐야? 그냥 사다리꼴의 넓이죠. 그래서 사다리꼴의 넓이를 이렇게 구하셔도 괜찮고, 공부하자는 입장에서 이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 그냥 통으로 일단 먼저 0부터 2까지 정적분을 하는 거야.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래서 0부터 2까지 fx, 이게 fx 쓰면 어떡해? x제곱 플러스 1이지. 얘를 정적분하는 거고 0부터 2까지가 얘를 정적분해. 그 다음 요만큼의 넓이만 구해주면 되잖아.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잘랐냐면은 직선하고 2차 함수하고 둘러싸인 넓이지. 그럼 뭐 쓰면 될까? 넓이 공식 쓰면 되겠지. 그러니까 뭐가 더 맞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는 똑같아. 그러니까 뭐가 먼저 보이냐는 얘기야. 오케이? 근데 어쨌든 넓이는 내가 구할 때 가장 유리하게 찾아서 구하는 게 맞잖아. 그치? 먼저 이렇게 보였으면 이렇게 가도 되는 거고, 아, 얘는 그냥 직선하고 이참수하고 교점생기로 둘러싸인 넓이네? 아, 넓이 공식이 있잖아. 그러면 그냥 이렇게 잘라서 봐도 괜찮겠다. 이렇게 자르는 게 먼저 보인 사람은 사다리꼴이 먼저 보인 거고, 이렇게 보인 사람은 그냥 이 둘러싸인 넓이, 아, 넓이 공식이 있으니까 이게 더 빠르겠다. 이렇게 보이는 것 뿐이야. 그냥 관점 차이지. 그치? 뭐가 맞다는 아니지. 이 넓이 공식은 얼마야? 6분의 1에 2-1이니까 이 차이가 1이니까 1의 3승이죠. 그리고 얘는 3분의 1에 x의 세제곱 더하기 x. 따라서 0, 2 집어넣으면 8이니까 3분의 8 더하기 2 더하기 6분의 1이다. 이렇게 답이 되는 거지. 그럼 6분의 이거는 얼마야? 16이지. 16. 6이 12 더하기 1이니까 6분의 얼마다? 28, 29.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6분의 29라서 정답은 몇 번이야? 3번이 되겠네. 그럼 봐보세요. 이 문제를 만약에 시험장에 못 풀었다. 여기까지 오는 게 문제이진 않았을 것 같아. 한 생각했을 때 지금 9월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지금 fx를 구해야 된다라는 이 생각부터 일단은 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 이 생각을 일단 못했다면 문제를 허투루 읽은 거지. 그럼 발문부터 못 읽는 거야.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지? 이 조건들을 이용해서 내가 뭘 구해야 하는 거지? 그거부터 만약에 시험장에서 떠오르지 않았다면 얘는 아예 문제를 못 푸는 거지, 처음부터.
그러니까 먼저 이 생각부터 들어있는 게 먼저인 거야. 그럼 fx를 어떻게 구할까? 합과 곱 나왔네. 그럼 합과 곱 나왔으니까 fx 구하는 거잖아. 얘를 구하는 거야. 이거에 집중하시면 안 되지. fx를 구하는 거야? 그럼 gx 없애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야.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고1 때 많이 했던 건데 그냥 더하기 곱하기 나왔으니까 합과 곱 나왔으면 너네들 이렇게 해서 문제 푸는 거 해보지 않았니? 그래서 그렇게 연립해서 봐도 괜찮아 라는 얘기를 한 번 더 한 거고 배우자는 얘기지. 합과 곱에 대한 연립이야. 다 이렇게 푸는 거지. 따라서 풀어놨더니 두 개 나오네요. 그래서 얘 또는 얘가 F인데 얘 또는 얘가 뭐야? F인데 그 F를 어떻게 결정하죠? 가조건. 항상 위쪽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너가 뭐가 먼저 보여? 관찰해서 구해.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자, 그럼 나는 칠판 지우고 자, 마지막 21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21번 가보겠습니다. 자, 많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일단은 계산도 많고 케이스 분류도 해야 되고 자, 일단 봅시다. 수열 AN이 자, 귀납적으로 일단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일단 뭐 AN 플러스 AN, AN 플러스를 막 미칠 것 같죠. 자, 일단 봅시다. 자, 이걸 만족시킨대. 어쨌든 이거에 의해서 내가 구하는 게 뭔가 세 번째 항의 숫자를 알려줬고 여섯 번째 항의 숫자를 알려줬어요. 당연히 첫 항과 두 번째 항을 줬으면 이 문제는 쉽겠지.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라 즉 2하고 19가 세 번째 노인수가 2가 되고 여섯 번째 노인수가 19가 되도록 하는 그냥 모든 A1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A1이니까 장난치진 않잖아, 수능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두 개 이상의 값이 존재해야 되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선생님 이 문제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자, 분명히 AN하고 AN 플러스 1하고 AN 플러스 2 그러니까 이웃한 세 항의 관계를 준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이 관계를 줬을 때 예제 문제 같은 거 보면은 A1, A2 이 A1 첫 번째 노인 숫자랑 두 번째 노인 숫자가 뭔지 알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있을 때 얘는요 2배의 AN 더하기 AN 플러스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AN하고 AN 플러스 1을 더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 같은 경우는요 언제 이렇게 쓰냐면은 자, 전항하고 그 다음항을 바라봤을 때 그 다음항이 더 크거나 같으면은 이 관계식에 의해서 숫자가 나열되고요. 그 다음에 AN하고 AN 플러스 1 전항하고 그 다음 관계를 쳐다봤을 때 이게 더 크면은요 이러한 관계식에 의해서 수열이 나열돼요. 근데 만약에 쉽게 말해서 이 숫자가 그냥 1이라고 주어져 있고 2라고 주어져 있으면은 너는 나머지 이 수열에 대해서 어떤 숫자가 놓여있지를 파악하는 건 시간 싸움밖에 안 되는 거거든? 그치? 그럼 봐봐.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더 크네? 그러면 다음 게 더 크니까 이 세 번째 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다가 몇 배에서? 2배. 그럼 2니까 2가 될 거고 거기에다가 그 다음 항 거 2를 더해서 얘가 4가 되겠구나. 아까 계속 얘는 커지니까 계속 이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네? 그러면은 그 다음 숫자도 계속 나열이 되지. 그러니까 이런 건 예제 문제잖아. 그럼 이런 문제를 지금 어떻게 바꿔놓은 거냐. 얘들한테 첫 번째, 두 번째를 안 줬어요. 그리고 문제도 묻는 거는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귀납적으로 정의는 게 반드시 기준항이 첫 항으로 주어지면 되게 쉽지. 하지만은 그렇지 않잖아. 그럼 이제 문제도 어떻게 물은 거냐면 어떤 숫자가 이렇게 있어요. A1 수열이 있는데 숫자가 아니라 A5, A6까지 줬죠. 그럼 그 다음 항은 알 필요가 없어. 그럼 봐봐. 요 값이 2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건너뛰었어. 두 개를 건너뛰어가지고 이 값이 19예요. 이렇게 준 거야. 그래놓고 너한테는 야 이게 꼭 2가 돼야 되거든? 이건 19가 돼야 되거든? 이렇게 되도록 A1이란 값을 설정해봐. 그럼 그 A1 값은 한 개가 아닐걸? 두 개 이상 존재할걸? 그 값들을 더해봐봐.
그럼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 이게 문제인 거잖아. 그럼 너가 알고 있는 게 얘랑 얘야. 그러면은 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너네들이 얘하고 얘를 알았어. 그러니까 전항과 그 다음 항을 알고 그 다음 항을 구하는 거니까 이 관계에 의해서 이 다음들이 그냥 계속 시간 싸움을 그냥 구하면 끝나. 근데 얘는 이 값이 나왔는데 얘가 뭐야? 얘가 뭐야? 몰라. 그래서 얘를 먼저 처음에 기준을 잡아가지고 미지수 놓고 시작해버리면은 케이스가 너무 많죠. 또 이거에 따라서 이거에 따라서 이거에 따라서. 그럼 나름 이렇게 가야겠지? 요 값이 2라고 주어져 있고 이 값이 19라고 주어졌으니까 내가 먼저 A3부터 A6까지 여기부터 먼저 추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역으로 요렇게 추론을 해 나가면 되겠지. 다시 말하면 귀납적으로 정의된 거는 내가 나온 기준항이 첫 항이 주어질 필요는 없거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3개의 이웃항과의 관계니까 두 번째 항 꼭 얘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요 사이를 그냥 뭐 해보라는 얘기야? 추론해보라는 얘기야. 그랬을 때 가능한 한 A1의 값을 다시 구해보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은 그냥 케이스 분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약간 그 조금 큰 숨을 쉰 다음에 계산만 틀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해보면 되는 거지. 그럼 봐봐.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시작하는지 봅시다. 아, 상황에는 이해됐어. 그럼 내가 먼저 첫 번째로 여기부터 분석을 해야 되겠구나. 왜? 그 당위성은 뭐야? 이 숫자 2개 아니까.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지. 모르는 것부터 하면은 케이스 분류가 어때질까? 무수히 많아질 거 아니야. 이 생각만 있으면 누구나 너네한테 20분을 던져주면 무조건 풀 수 있는 거지. 그치? 그거야. 20분 너무 많나? 15분. 아니 10분만 주면 다 푼다고. 이 상황만 있으면. 왜? 시험이 아니라 생각해봐봐. 못 구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봐봐. 하는 게 없어. 이 다음부터는 그냥 강의를 꺼도 돼. 이 숫자는. 왜? 더 들을 필요가 없거든. 좀 그게 어려웠는데요. 자, 봐봐. 이 값이 얼마래? 2래. 이 값이 얼마래? 19래. 그러면 그 다음에 난 A4를 추론해야 돼. 근데 여기서 또 문제인 거야. 왜? 이 A4를 알려면 항상 이웃한 세항과의 관계식이니까 이 A2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A4가 어떤 관계식에 의해서 결정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인 거지. 그러면 이 값을 모르니까 역시 일단 A2라고 썼어. 그럼 A2가 2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잖아. 그럼 케이스가 몇 가지로 나눠지는 거야? 2가지로 나눠지는 거네. 그래서 크게 케이스 분류가 시작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부터 케이스 분류 시작하는 이유는 다시 이쪽을 알기 위해서야. 자, 그래서 19까지 먼저 가는 거야. 그러면 A2가 2 이하인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야. 얘는 동시에 할 수가 없는 거지. 이 A2가 2보다 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자, 조금만 밑에 쓸까? A2가 2보다 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케이스 분류된 상태에서 이제 A4 때문에 케이스 분류를 했는데 이거보다 지금 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얘에다 몇 배 하고 2배 하랬잖아. 그러니까 2A2야. 그러니까 강의 끄고 그냥 천천히 해보면 돼. 끄라고 했는데 계속 말하고 있어. 알아서 판단해. 자, 그 다음 더하기 얼마 될까? 2 되는 거야 이렇게. 이거 좀 이따 풀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보면 A5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A5라는 거는 얘하고 얘의 또 대소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얘랑 비교했을 때 또 이런 관계에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 값은 무조건 2A2 더하기 2인데 이 A2가 뭐냐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또 여기서 케이스가 나눠진 거야. 그러면 이 값이면은 A5가 나오는 거 맞지? 그럼 A5는요 선생님 어떻게 구해요? 얘는 얘의 대소관계에 따른 거잖아. 그럼 얘에 따라서 지금 보면 얘가 더 크거나 같으니까 이걸 몇 배 하고 또 2배 하는 거야. 그럼 4가 되겠지? 거기에다가 이만큼 뭐하래? 더하래. 그러면 얼마야?
이거 2배 한 다음에 이거랑 더하는 거니까 헷갈린다. 2배 한 다음에 이거랑 더하는 거니까 2A2 더하기 6이 되는 거지.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된 상태야. 그러면 얘랑 해가지고 지금 19가 됐다는 얘기잖아. 맞지? 지금 요 경우 푼 거야, 얘들아? 그럼 내가 여기에서 이 값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보려면 또 이 둘의 대소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 맞지? 근데 우리가 지금 A2를 모르는 상태로 왔단 말이지. 그러면 요 줄만 봐보자. 요 줄만. 오케이? 자, 그럼 이런 상황이지. A2가 2 이하 2고 넘어가면 0 이상이야. 그러면 A2는 0 이상인 거야. A2는 0 이상이어야 되고, 그럼 이 상태에서 A2의 범위는 0 이상이면서 2 이하인 거야. 얘는 자동으로 대소관계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 맞지? 그러면 이 값은 만약에 이러한 과정에서 이 케이스를 따라왔다면 이 19라는 숫자는 어떻게 만들어졌던 거냐면 이거에 2배 해서 얘랑 더한 거지. 따라서 4A2 더하기 4에다가 A5를 더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러면 2개 이렇게 해서 더하면 10이지. 6A2야. 그러면 넘어갔을 때 9지. 그리고 6A2야. 따라서 A2가 6분의 9가 되면서 2분의 3이라는 숫자로 나와. 그럼 A2가 2분의 3이라는 것은 이 범위에 잘 들어오니까 절대로 문제가 안 만들어지지. 아, 그럼 이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역으로 내가 A1을 추론해 나가야 되는 거지. 그런 상태에서 A1까지 구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내가 A3부터 여기까지는 추론해 나갔어.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거꾸로 가주면 되는 거잖아. 그 다음 사고방식은. 그러면 얘가 2가 나왔다는 얘기야. 그럼 이 2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A1하고 얘의 관계에 따라. 그럼 A2가 지금 2분의 3으로 결정이 된 거잖아. 이 경우에서는. 그럼 이 경우에서는 얘가 2분의 3인 거야. 그럼 이 상황에서 얘하고 더해서 2가 됐다는 얘기는 이 A1에 따라서 달라졌을 텐데 그 A1이라는 숫자에 따라 달라졌을 텐데 그 A1이 또 얘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 2라는 숫자는 두 가지 케이스에 의해서 만들어졌겠구나. 그래서 그 경우를 한번 구해보자는 얘기지. 그러면 이러한 경우라면은 역시 여기다 몇 배 해서 2배 해서 얘를 더한 다음에 뭐가 된 거고? 2가 된 거고. 그럼 이 경우에 대해서는 이 A1 값이 지금 넘어가니까 2분의 1이지. 그럼 A1은 4분의 1이 되네요. 그럼 4분의 1은 됩니까? 얘가 4분의 얼마니까? 6이니까 이 관계 성립하니까 될 수 있네요. 아, 하나 찾았다. 얘는 답에 들어가야 되는 A1인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 A1이 크게 되면은요, 저 밑에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얘랑 두 개 더한 거지. 만약 이런 경우에서는 A1하고 2분의 3이랑 더해서 2가 된 거거든요. 그럼 A1은 얼마야? 2분의 1이지. 될 수 있는 줄 확인해 보면은 2분의 1보다 커? 아니죠. 얘는 모순이야. 따라서 이런 경우는 될 수 없구나야.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안 된다지. 이렇게 케이스가 많은 것뿐이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 그럼 왜 어려운지를 생각해 봐야 돼. 자, 그러면 하나 찾았으니까 그 다음 과정을 계속하면 되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아직 우리 이 케이스 안 풀었잖아. 이 케이스에서 보면은 얘는 2분의 3 아니야? A2인 상태에서 지금 요 관계로 따라온 거 맞지? A2인 상태에서 요 관계 따라와서 여기서 케이스로 된 거 맞지?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얘가 더 크니까 요 다음 항은 얘랑 두 개 더해서 온 거 맞지? 그럼 두 개 더해서 온 거니까 얘는 2A2 더하기 얘랑 더한 거야. 4야.
그럼 얘도 얘가 더 크거나 같은 거 맞지? 이게 성립하는 거지? 그러면 이 19라는 숫자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여기에 2배에서 만들어진 거야. 자, 그러기 때문에 2배 해주면 똑같이 얼마야? 뭐야, 이거 어디 갔어? 자, 4a2 더하기 4에다가 얘를 더한 거지. 그럼 이 a2 더하기 4값이 얼마가 됐다? 19가 되는 a2를 구하고 싶다야. 선생님, 그러면은 6a2가 되네요. 8이니까 넘어가면 11이에요. 따라서 A2가 6분의 11이 나와요. 그럼 될 수 있는 조합이나 봐봐. 니네들이 지금 계속 케이스를 해서 A2의 범위에 따라 케이스를 한 거잖아. 그럼 A2는 2 이하면서요. 그 다음에 요거 넘어가니까 A2가 음수래. 근데 A2가 지금 음수가 안 나오잖아. 그리고 A2가 지금 여기 보면은 이런 얘기거든. 두 번째 범위가 A2가 2 이하고 A2는 음수여야 돼요. 이거잖아. 그러면 공통범위가 A가 음수가 되잖아. 근데 얘는 음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쪽에서 이미 이 부등호가 벌어져서 이 케이스까지 왔을 때에는 동시에 만족하는 19가 되는 A2가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얘기니까 이 경우는 그냥 커트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밑에 경우 있잖아. 이 밑에 경우도 풀어야지. 왜? 모든이니까. 만약에 그냥 값을 구해라 그러면 4분의 1 딱 찍으면 되지만. 그치? 4분의 1, 4번 찍으면 안 돼. 왜? 모든이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서 보시면은 얘는 이 경우가 더 큰 거지. 그럼 얘랑 더해서 A4가 됐다는 얘기잖아. 그럼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거지. 꺼도 되겠지 얘들아? 강의? 그치? 끝난 거야 강의. 자, A2 더하기 2야. 그럼 A2 더하기 2인데 또 얘하고 얘의 대소관계가 뭔지 모르는 거야. A2에 따라 다른 거야. 그러면은 지금 일단 근데 보면 A2가 2보다 크다 그랬거든? A2가 지금 2보다 큰 경우를 풀고 있는 거 맞지? 어차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A2가 2보다 커버리면 얘들아 당연히 얘가 어떨까? 더 크거나 같지. 그치? 대소관계 만들어지는 거 맞지? 그럼 이 경우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에서 두 개 역시 또 뭐 하면 될까? 더하면 되겠지? 선생님 계산이 틀렸어. 다시 찍을게. 봐봐. 얘가 2지. A2 더하기 2지. 자, 그러면은 A2에다가 얘가 더 크거나 같으니까 얘도 몇 배야 돼? 2배. 그럼 4니까 A2 더하기 얼마야? 6이야. 따라서 얘가 A2 더하기 6이고 여기에다가 얘가 6이니까 이렇게 부등호가 만들어지는 거 맞지? 자, 그러면은 이 19라는 값은 여기다 2배 하는 거니까 2A2 더하기 4 플러스 A2 더하기 6 해서 3A2 더하기 10 값이 얼마란 뜻이야? 19란 뜻이니까 A2라는 값은 이 값이 9면 돼요. 그럼 A2는 얼마야? 3이 되겠지? 그러면 A2가 3이 될 수 있습니까? 네. 될 수 있네요. 그러면 내가 이제 갖고 와보면 A1, A2, A3 여기까지 필요한 거잖아. 이 값은 2고요. A2가 지금 3이야. 그런 상태에서 이 A1에 따라서 이게 부등호가 이렇게 벌어질 수 있고 이렇게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런 경우라면 여기다 2배 해가지고 3을 더한 값이 2라는 뜻이고 그러면 A2는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거니까 A2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건데 이게 3보다 작습니까? 네. 그래서 얘는 A1 값이 될 수가 있는 거지. A2 값이 아니라. 자, 근데 만약에 이러한 경우라면은 A1이 3보다 큰 경우야. 그럼 2개 더해서 2 되는 거지. 2개 더해서 2 되는 경우인데 A1이 그럼 마이너스잖아. 안 돼요. 이 범위 내 모순이죠. 따라서 얘랑 아까 구한 뭐밖에 안 된다? 4분의 1밖에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모든 A 값들의 합이다.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정답은 얼마야? 2번. 이렇게 되겠지. 자, 문제가 어렵다라는 것의 기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렵다라는 것이 사람마다 달라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케이스가 많고 잔계산이 많다. 근데 이 문제에서 사실 이 사고만 있었으면 될 것 같아. 어차피 이웃한 세항사의 관계식이야. 그 수열은 무조건 규칙이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이 문제에서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A1, A2 값이 주어지고 나서 나머지 값을 구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시간 싸움 문제예요. 그럼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은 시간 싸움 문제랑 똑같아요.
시간이 좀 걸리죠. 다른 문제에 비해서.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에 비해서. 그러면 이 문제는 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아는 값이 얘랑 얘예요. 그러면 수열이 이쪽으로 진행하는 이 방향에 대해서 내가 추론해가는 과정에서 이 값을 보려면 A2 값이 어떤 값을 갖느냐가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케이스가 또 나눠지는 거야. 근데 또 이 자체도 미지수니까 또 케이스가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자꾸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계속 만들어지니까 여기에서 머리가 지끈거릴 수는 있어. 또 이걸 풀고 나면 그 다음 주관식 29번도 남아있고 30번도 남아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사람이 멘탈 싸움이라고 이런 게 조금 막 그러면은 시험장에서 21번을 잠깐 돌리고 29번, 30번을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 어떻게 넘겨요? 한번 경험했잖아. 이미 귀납적으로 정의되어 있어. 내가 첫 번째 항을 몰라. 두 번째 항도 몰라. 그 말은 케이스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왜? 전항과 그 다음 항의 대수관계에 따라서 그 다다음 항의 숫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웃한 두 항 사이의 관계를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케이스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잖아요.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마음을 가다듬고 멘탈 케어 다 하고 이제 계산 실수하면 안 돼. 선생님도 계산 실수해가지고 한번 촬영 꺾고 다시 찍었단 말이야. 여기서 A2 더하기 이거 4.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한단 말이지. 당황하잖아 시험장에서. 그지? 뭐 지금 같은 경우 나야 뭐 다시 끊었다가 다시 찍으면 찍을 수 있으니까. 근데 시험장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 그치? 선생님도 항상 문제를 풀 때 애들이 시험장에서 어떤 걸 느낄까? 진짜 틀리면 당황하거든요. 다시 이제 마음 가다듬고 틀린 거 찾으려면 틀린 게 안 보여. 그치? 근데 집에 가 있으면 보이잖아. 항상 그걸 잊지 말라고.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나영 9월 평가원 객관식 주요 문항 모두 다 마무리 지었고, 자, 여러분들 항상 내가 이런 말 하잖아. 강의 듣다가 끊어도 돼. 이제 그만 들어도 돼. 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딱 시작만 알려주면 사실 여러분들이 계산을 못하진 않잖아요. 그치? 그 사고 과정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야. 문제 발문이 왔을 때 어디까지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가. 항상 그게 문제인 거지. 뭐 나머지 계산은 여러분들이 잘 하니까. 오케이? 자, 주관식 주요 문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